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72세가 된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30여 년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손에 쥔 노후 자금은 퇴직금과 연금을 모아 마련한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돈을 은행 예금 계좌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과 아내의 만성질환 치료비 부담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연금과 예금, 이자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생전 처음으로 은행의 PB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은행 PB는 저를 VIP 고객처럼 맞이하며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PB는 저에게 고수익 저위험을 내세우는 매력적인 해외 펀드 투자 상품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금리 환경에서는 예금만으로는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PB는 이 상품이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운용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으며 연 12%의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PB의 전문가라는 권위와 달콤한 기대 수익률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숫자를 다뤄온 교사였지만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는 저에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 상품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하며 여보, 남의 말만 듣고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것은 위험해요. 조금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PB의 확신에 찬 말에 사로잡혀 아내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의 절반인 1억 원을 그 펀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역시 은행이 추천하는 건 무조건 안전하다며 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투자를 실행한 후 며칠 동안 펀드의 수익률은 실제로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보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이토록 쉬운 일인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과신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매일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확인하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는 나쁜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저의 소중한 노후 계획을 PB라는 전문가의 말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후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노후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인 원금 보존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이 결국 저의 노후를 위협하는 큰 손실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투자한 후 6개월이 흐르자 해외 금융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신흥국 시장이 정치적 불안정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펀드의 수익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곤두박질 치더니 급기야 원금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씩 찍히는 손실률을 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급히 은행 PB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PB는 저에게 이 상품은 장기 투자 상품이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니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막았습니다. 저는 투자한 1억 원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결국 펀드는 투자, 원금 대비 30%인 3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한 채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공포를 이겨낼 수 없다는 생각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환매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쓰라린 경험은 저에게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망한다는 가장 값비싼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질책 대신 큰 손실을 봤으니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며 남은 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다독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친구의 소식은 저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섣부른 욕심을 버리고 노후 자금의 원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원칙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쓰라린 실패를 통해 저의 불안정했던 투자 습관을 전면 수정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쓰라린 실패를 겪은 후 남은 자금 1억 7천만 원을 일단 가장 안전한 예금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의 투자 습관과 금융 지식을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가라는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노후를 도박에 맡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남의 말만 믿고 투자했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는 서점에 가서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복잡한 주식 차트 대신 기업의 재무제표와 거시 경제 뉴스를 꼼꼼히 살피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시니어에게 적합한 투자란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 돈이 일하게 만드는 습관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접한 전문가의 조언은 저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70대는 고수익보다 원금 보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저는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분산 투자를 절대 원칙으로 삼는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잡하고 변동성이 높은 주식 투자 대신 시니어의 목표인 안정적인 연금화에 적합한 3가지 전략을 직접 수립했습니다. 저는 남은 자금을 이 3가지 전략에 분산 배치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외부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대신 스스로 공부하며 새로운 원칙을 세우는 모습에 신뢰를 회복하고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각성은 저의 노후를 지키는 2번째 기회가 되었으며 저는 원금 보존이라는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는 주제가 저의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저는 수립한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남은 1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재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비중을 우량회사채 직접 투자에 배분했습니다. 이는 연 5% 내외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목표로 삼아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추천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 설명서와 기업의 신용 등급을 스스로 분석하여 매수할 회사채 종목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산의 변동성을 낮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일정 비중을 달러 투자에 할당했습니다. 달러 투자를 통해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고 자산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남은 소액으로는 제가 평소 관심 있던 산업 분야의 배당주를 조금씩 매수하며 시장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모든 투자는 복잡한 고수익 상품이 아닌 제가 직접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오랜 친구는 여전히 고작 연 5% 수익으로 언제 부자 되냐며
단타 투자를 추천했지만 저는 과거의 쓰라린 실패를 떠올리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주식 차트 대신 배당 기록과 금리 인상 인하 뉴스를 점검하며 냉정하게 자산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매년 발생하는 회사채 이자와 배당금을 즉시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금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아내는 매달 통장에 안정적으로 찍히는 이자 수익을 확인하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감이나 욕심에 의해 투자하는 대신 원칙과 시간을 믿고 투자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철이 새로운 원칙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 약 3년이 흐른 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갑작스럽게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고 주식시장은 일제히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의 나라면 이 공포에 휩쓸려 패닉 매도를 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3년 전 3천만 원의 손실을 겪으며 배웠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채와 달러, 자산의 가치는 주식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원금 손실을 효과적으로 막았습니다. 같은 시기 친구는 시장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고 저에게 하소연했지만 저는 흔들림 없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위기를 예상하고 분산했던 저의 전략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며 심리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폭락장에서 안전하게 지켜냈던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우량 회사채를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추가 매수는 위기가 지난 후 저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더욱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침착한 대응을 지켜보며 역시 당신이 공부하고 스스로 결정한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통해 시니어에게는 수익률보다 변동성이 낮은 자산 관리가 생명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포감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내며 저의 새로운 투자 습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첫 실패 후 10년이 지난 82세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피하고도 꾸준한 복리 효과와 이자,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2억 원이었던 노후 자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연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익률이 10년 동안 꾸준히 복리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매달 회사채 이자와 배당금으로 생활비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여 완벽한 연금화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유튜브 영상의 전문가가 시니어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은행 PB나 증권사 직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린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치료비 걱정 없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는 주제가 저의 노후를 지킨 최고의 투자 원칙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의 성공은 고수익을 좇는 젊은이들에게는 느려 보일 수 있으나 시니어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 모습을 보고 찾아와 저의 투자 철학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이라는 실패의 공포를 극복하고 희망을 현실로 만든 저의 이야기를 시니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저의 성공 스토리를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시니어 투자자들을 위한 온라인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연을 시작하며 청중들에게 전문가의 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현실적인 경고를 가장 먼저 전달했습니다. 저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유혹하는 테마주나 급등주 투자 속설을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저의 펀드 투자 실패 사례 3천만 원 손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분산 투자가 절대적인 원칙임을 역설했습니다. 저의 강연을 듣는 청중들은 자신의 실패 경험과 저의 냉철한 경고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금융 상품 대신 제가 성공적으로 실행한 3가지 전략 회사채, 달러, 소액 우량주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상품 대신 자신이 직접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의 강연 톤은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화법이 아닌 신뢰감 있는 전문가 화법으로 청중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초고령 시대 노후 빈곤 위험을 강조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내공을 쌓는 습관만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킨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저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시니어 금융교육의 멘토로 거듭났음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청중들에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의 펀드 손실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공포를 이기고 원칙을 세웠기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시니어들에게 투자를 완전히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금융 능력을 키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확인하고 투자 기록을 정리하는 저만의 일관된 습관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아내는 강연을 지켜보며 제가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멘토가 된 모습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연금화 성공 모델을 제시하며 시니어 세대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남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는 주제가 저의 노후를 지킨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노후 자금 문제로 불안해하는 모든 시니어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투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원금 보존과 분산 투자가 노후 금융의 알파이자 오메가임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룬 것을 넘어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공적인 은퇴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초고령 시대의 노후 빈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냉정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투자는 더 이상 젊은이들의 선택이 아닌 시니어의 생존 문제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연금만으로는 길어진 수명을 감당하기 부족하다는 현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의 펀드 손실 실패 경험을 다시 언급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로부터 배우라고 청중을 독려합니다. 실패는 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칙을 세우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평화로운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연금화 성공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제가 세운 3가지 원칙 회사채, 달러, 소액 우량주를 다시 요약하며 시니어들에게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저는 남 믿지 말고 스스로 내공을 쌓아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노후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공개하며
노후에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당신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영상을 마무리하며 노후 자금 문제로 불안해하는 모든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습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가 선동적 자극이 아닌 현실적인 경고와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2세의 저는 실패를 딛고 성공한 경험을 통해 시니어 세대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